안녕하십니까. 바른상속 대표 이종성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님의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또 지금까지 이렇게 상담을 해왔던 분들 대부분들이 법인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셨습니다. 그만큼 대표님들이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속세에 대한 리스크 있죠. 위험성, 리스크, 이런 것들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법인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왜 법인 대표님들이 다른 남들보다 더욱더 상속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남들보다 더욱더 상속세에 대한 위험성,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본래, 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재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속재산으로 추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속재산이야 해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본래 재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산가분들이 가장 많이 재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산이 뭘까요? 부동산이죠. 대표적으로 또 부동산 말고 대표적인 자산이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금융자산도 기관이 크게 세 가지로 은행, 보험, 증권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 있을 거고요. 또 보험, 증권사는 펀드도 있고 보통 주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예금, 보험, 주식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도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이렇게 업을 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많고 또 법인은 금융재산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금도 있고요, 보험도 있고요, 주식도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럼 법인은 부동산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금융재산에 들어가는 걸까요? 사실 이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명함을 지금 딱 보시면 회사 이름 앞에나 뒤에 주가 딱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땡땡땡땡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가 바로 주식을 얘기합니다. 주식. 네. 주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부동산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또는 부동산 업을 하더라도 재산이 부동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이고 금융재산 중에서도 주식으로 들어갑니다. 주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장 주식이라고 하죠. 코스닥이나 또 코스피 이렇게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을 상장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이 안 된 주식을 우리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합니다.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이, 대한민국은 상장 주식이 많을까요? 아니면 비상장 주식이 많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상장 주식은 우리가 몇 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법인의 99%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대부분은 비상장 주식 회사가 대부분일 거란 생각을 합니다. 비상장 주식, 그럼 왜 법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속세의 위험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가? 여기에 그런 리스크가 또 올릴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높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랑 대한민국이랑 실제 내는 세금이 있죠. 그걸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가장 높다. 30억 어느 정도 높냐? 30억이 초과되는 금액이죠. 30억에서 100억만 초과돼도 바로 세율이 50%로 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이게 국가기는 한데 내야 되는 거긴 한데 좀 너무하다 싶을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평생 일군 자산을 상속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을 뚝 나라에 떼줘야 되니까 이게 너무나 높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보통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상속에 대한 그 준비나 상속에 대한 생각을 하실 정도면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정도는 회사를 운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비상장 회사뿐만 아니라 먼저는 개인 자산도 많은 자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집이겠죠. 요즘은 뭐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 하나만 있어도 30억을 초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 임대 소득을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상가도 많이 있으시고요, 토지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이 비상장 주식 말고도 이미 갖고 있는 부동산 또 금융자산을 이렇게 합치면 30억이 초과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비상장 주식, 얘도 이제 그 세금을 내야 될 거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비상장 주식의 평가된 금액은 얼마의 세금, 몇 프로의 세율이다? 네. 50%의 세율을 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험성이 바로 이 높은 세율. 네. 비상장 주식은 높은 세율로 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재산에는 평가를 해야 돼요. 같이. 왜 그러냐면 나라에서 그 재산을 평가해야 거기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적정한 평가를 하는데, 일반적인 재산은 평가 기준이 시가입니다. 시가. 일반적으로는 시가입니다. 시가는 뭐 매매된 거, 뭐 감정평가, 그리고 뭐 유사매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슷한 물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시가인데, 그리고 시가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복충적 평가라는 방법으로 그 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보세요. 근데 비상장 주식도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같은 회사의 동료,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정평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비상장 주식은 아무리 매매가 있더라도, 실제 시가가 있더라도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비상장 주식은 요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만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충적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하냐? 한번 볼게요. 얘는 또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순손익가치. 두 번째, 순자산가치입니다. 순자산. 얘 두 개를 이렇게 더한 게, 요 가격이고, 이 더한 걸로 이 가치를 산정을 하는데, 순손익가치는 뭐냐? 말 그대로 회사에서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당기 순이익은 간단하죠. 내가 그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뭐 매출액에서 쓸 거 다 쓰고, 벌어들인 돈에서 다 쓰고, 세금까지 다 내고 마지막에 남는 돈 있잖아요. 그걸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얘를 3년치를 봅니다. 3년치. 그거를 요거는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가중평균으로 해서 이 순손익가치를 따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당기순이익 3년치만 따지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곱하기 당기순이익 3년치 가중평균한 거에 곱하기 무려 10배랍니다. 10배. 잘 안 보이겠네요. 10배. 10배를 한 걸로 순자산가치랑 더해서 이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왜 10배를 하느냐? 자, 이런 논리죠. 국세청에 이런 논리일 겁니다. 국가에서는 내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1년에 임대료가 1억씩 나와요. 1억씩. 임대료. 그러면 이 건물을 1억에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 1억씩 버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1억씩 파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최소 못 받아도 10억은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거 벌어들이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이 보충적 평가, 이 비상장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랑 부동산이랑 여기랑 접목을 시켰을 때 사실은 이게 불합리한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일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당기순이익의 10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에 대한 준비가 플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또 이 3년 동안 급성장하는 회사, 당기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는 회사, 그때 갑자기 상속이 딱 발생이 됐다. 그런 회사는 정말 힘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 쌓아놨던 평생 그 자산을 형성했던 부동산, 금융재산, 모든 재산을 다 털어도 요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또 이 가치를 세금은 50% 이상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렇게 해서 어려워진 회사들, 실질적으로 경영권이나 아예 회사를 통으로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충적 평가 방식이 왜 리스크가 커지냐? 당기순이익의 10배를 가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내 주식을 계산을 해보면 깜짝 놀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평가가 뭐 30억은 기본이고요. 50억, 100억인 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가치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이 평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위험은 첫 번째 위험은 아까 그 세율이 너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위험이고, 두 번째는 이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내 기업 가치가 너무나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이 중요한 것은, 그리고 상속 설계가 미리 해야 되는 중요성이 여기서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기업 가치를 굉장히 나에게 좀 유리할 수 있도록 또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여기가 있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엄청나게 높은 세율, 그 다음에 너무 높게 되는 이 가격,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여러분 세금은 뭐로 내야죠?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돼요. 자, 기업 가치가 30억인 회사, 세금이 얼마죠? 50% 하면 15억입니다. 15억. 50억인 회사는 25억이겠죠. 여러분,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보면 100억이 넘는 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100억이 넘는다고 하면 세금이 50억이 됩니다. 50억. 이거를, 이 많은 세금을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 물론 연부 연납도 있지만 어찌됐든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이 돈을. 자, 여기서 세 번째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엄청나게 높은 세율. 두 번째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내 회사의 가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거를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비상장 주식을 상속으로 받은 상태에서 이 비상장 주식 자체를 현금화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속이 아직 발생이 안 된 상태에서 대표님이 15억, 20억, 50억을 지금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님이 아직 상속이 발생이 안 된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거를 현금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도 아니고 대표님이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이, 회사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속인들이 비상장 주식을 딱 받았는데, 받은 걸로 내야 되는 세금은 현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상장 주식에서 현금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대표님들이 금융재산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 비율이 높습니다. 만약에 금융재산으로 수십억 있다 하면 비상장 주식에서 세금을 내면 되죠. 근데 대부분은 또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현금화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부동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들,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또 그들의 상속인들은 그 상속세, 세금에 대한 리스크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리되셨죠? 첫 번째, 50%라는 높은 세율. 그리고 두 번째, 이 보충적 평가를 했을 때 정말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내 기업 가치가 상속세로 들어간다, 측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상장 주식 자체로 현금화를 시키기는 상속인들이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상속세에 대한 리스크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떤 미리미리 어떤 플랜이나 계획이나 어떤 컨설팅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게 됐을 때는 나중에 정말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풍족하게 더 잘 살고 그게 또 잘 또 유지가 돼서 밑에 또 더 자손들에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자산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준비를 하지 않게 됐을 때 받은 상속은 정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컨설팅에 대한 생각, 또 상속 설계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정도는 또 심도 있게 해보시길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회사에서 이 보충적 평가를 또 해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비용을 받고 해드렸는데,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대표님 회사와 성함을 주시면서 문자로 보내시면서 우리 회사도 한번 비상장 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도 이렇게 오는 순서대로 해서 한번 평가해드리고, 또 이걸 가지고 같이 상속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편안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